안녕하세요. 흑양양의 시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에서 2020년 6월 8일 오늘 올린 윤석만 논설위원님의 사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본소득 이번에도 흑양양 따라하기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기본소득으로 지금 난리 났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김종인 이분이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최대 이슈예요. 지금 여야를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대 이슈예요. 자, 그랬더니 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낙연 총리께서 이제 기본소득 논쟁을 같이 이제 한번 참여를 해 보시고 싶은가 본데요. 여기 점점 판이 커지고 있어요.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거를 점점 확대해 가야 한다고 그러고요. 자, 그런데 홍준표 이분은 그러셨어요. 자, 기본소득제는 사회주의적 배급주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이거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소득제는 사회주의 발상이라고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분이 이낙연 이분도 참여했고요. 이재명 이분도 참여했고요. 김종인 이분이 참여했고요. 홍준표 이분만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했어요. 배급제라고. 그랬더니 안철수 이분도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정부의 가용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 와우. 그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중앙일보 이분이. 논설위원 이분이 여야 모두 기본소득알이 중이다. 특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핵심 아젠다로 내세우며 이슈가 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초연금처럼 통합당의 아젠다를 뺏길지 모른다며 정부 여당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이제 그 자리 싸움이에요, 지금. 네? 자, 자리 싸움을 발빠르게 하고 있어요. 여기 허경영 총재님 어때요? 여마 미소로 그냥 웃고 계세요, 지금. 자, 이분이 계속 말씀하시길요. 3년 전 기자가 인간혁명 시리즈 첫 회로 기본소득을 다룰 때만 해도 먼 일처럼 보였다. 3년 전 이분이 다루셨나 봐요. 기술 발달에 따른 노동의 종말로 기본소득과 가짜 직업이 도입될 그런 내용이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된 기술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금화하고 개인정보를 사급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릇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 도입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로 봤다. 그런데 지난해 허경영이 국가혁명 배당금 등을 창당하면서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가를 기업으로 보고 주주인 국민에게 매달 배당금을 준다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이 공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직전 재난지원금으로 운을 떼더니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맞잖아요. 허경영 총재는 3월 5일 날 긴급 생계지원금 1억을 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때 준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요걸 딱 떼가서 생계지원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이름 바꾸고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을 4인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씩 주는 그렇게 찔끔 공약으로 바꿨어요. 그죠? 그런데 말하자면 기본소득에 운을 뗀 거예요. 기본소득에 이제 한 발자국 발을 이제 내디딘 거예요. 이게 재난지원금이. 이번에도 호스트라무스의 예언은 현실이 될까? 2007년 허경영은 출산, 청년, 노인수당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처음에는 황당하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대부분 도입됐다. 이제 기본소득 차례다 했어요. 그러나 기본소득의 핵심은 예산이다. 2016년 서비스가 국민투표에 붙였다. 부결된 것도 뾰족한 재원이 없어졌다. 다 재원 마련을 못해요. 이 사람들도 다 지금 던지고만 있잖아요. 그죠? 던지고만 있는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왜? 자기들 쓰는 거 다 쓰고 조금 주려고 하니까 서민들한테 주는 들 조금만 깨서 그거를 따로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줄까? 이런 잔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여기 이분도 윤석만 이분도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자, 1974년부터 유전개발 수익을 시민들에게 원유 배당금으로 나눠준 알래스카주처럼 갑자기 석유라도 나오지 않는 이상 막대한 비용을 대기 힘들다. 그래서 앤드류 량이나 빌 게이츠 같은 이들은 로봇 세등을 거둬 기술 배당금 형태의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반면 한국 정치인들은 이 부분을 쏙 빼놓는다. 그 대신 현금성 복지 제도를 없애고
세금을 더욱 투명하게 거두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112조 원에 달하고 앞으로 국민연금 등 예산으로 메워야 할 꽃천지다. 이런 상황에 아껴 쓰자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국회의원 세비를 없애고 재산에 비례해 벌금 과태료를 물려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허경영의 주장이 더 구체적이다. 맞죠? 그죠? 윤석만 이분 아주 똑똑하신 분이시네요. 허경영의 공약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잘하고 계세요. 그죠? 자, 이분들이 얘기하는 재원 마련 설득력이 없어요. 그죠? 그냥 뭐 준다? 그런데 이제 서민들한테 주는 거, 찔끔찔끔 주는 거를 이제 없애고 그거를 끌고 모아가지고 30만 원을 주니 많이 이제 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딱 못 박았어요. 오히려 국회의원 세비를 없애고 재산에 비례해 벌금 과태료를 물려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허경영의 주장이 더 구체적이다. 맞죠? 와, 좋네. 이분 좋아요. 자,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아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 점점 강도만 세질 뿐이다. 지난 1월 기자와 인터뷰 당시 허경영은 여야 할 것 없이 내 공약을 뺏겠다. 포퓰리즘으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그가 할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여야 모두 허경영을 따라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분명하다. 자, 여기 마지막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왜냐면 허경영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면 포퓰리즘이지만, 그죠? 뭐 돈을 준다는 그 자체는요. 그죠? 그런데 이 국민 배당금은 서민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국회의원 세비를 다 없애요. 그죠? 정당 지원비 다 없애요. 지자체를 없애요. 교도소 없애요. 필요 없는 낭비되는 걸 모두 없앤 다음에 그 돈으로 국민 배당금을 준다는 것이지. 그죠?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 기득권들이 누리고 있는 그 특혜들을 걷어가지고 그 특혜를 국민 전체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가 도로 순환이 되는 그러한 원리이잖아요. 그죠?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는, 그죠? 트리클업 정책이죠. 그죠? 산 밑에다가 불을 질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서 결국 기업도 살린다는 그러한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여기서 얘기하는 허경영을 따라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분명하다. 요거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윤석만 이분 마지막에 좀 아쉽네요. 하지만 일단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렇게 공약을 내세운 거에 대해서 이분이 허경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모두 이제 맞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석만 논술위원님. 아셨죠? 자, 모든 국회의원 세비를 다 없애야 돼요. 그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리고, 그죠? 지자체를 없애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시 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중산층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도로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것이 허경영 총재님의 정책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책은 뭐예요? 그냥 주고 보자. 기본소득. 그죠? 뭘 위해서? 다음 대선을 위해서.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는 거는 다음 대선이 아니라 바로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정책에 일관한 거지 단순한 호객 행위가 아닙니다. 자, 이분이 이제 판이 점점 커져요. 이렇게 뛰어들고 있어요. 여기 기본소득 논쟁에. 자, 댓글에 한번 볼까요? 허경영의 삼선 정책을 뺏길 거면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허경영을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됐고 여야는 이제부터 논의에 들어갈까 말까 한다. 맞잖아요. 그죠?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이미 만반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 딱 맞아요. 했는 말이. 그죠? 또 이분 볼게요. 참고로 미국 보수주의 학파인 시카고 학파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이거다. 다른 복지를 다 없애고 보험공단 같은 거 다 없애서 공무원 줄이고 아주 쉽게 개인이 성인이 되면 GDP의 몇 프로 주자는 게 골자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4대 보험공단 공무청들, 사회복지 공무청들이 다 내쫓아야 한다.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분은 이제 미국 예를 들어줬고요. 자, 그래서 뭘 줄여야 돼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만들어야 돼요. 보좌관 10명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분들이 받는 모든 특혜, 300여 가지가 넘는 모든 특혜 없애야 돼요. 자, 그냥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요. 후원금으로 그냥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끼는 모든 돈
또 지자체 선거에 그런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정당 지원비, 선거비 이런 거 다 모아서 그거 국민 배당금으로 넣으면 달라요 생각이 그죠? 그런 모든 것을 국민 배당금으로 넣을 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지만 자 여기 볼게요. 미 통당 기본소득제는 부자 보호 그동안 서민이 누렸던 복지 정책을 뺏어서 다수에게 혜택을 주려 함. 우리도 20대에게 선심성 표 한번 받아보자는 포퓰리즘 공산주의 국가폭만 배급 카드임. 반면에 허경영이 말하는 국민 배당제는 자유시장 경제는 훼손하지 않고 상속세 폐지, 금융 실명제 폐지, 기명납법 폐지,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폐합, 지금의 거대 양당 그 도둑놈들 예산 빼먹는 곡간 지새끼들만 잡아서 부패 행병을 이룬 뒤에 신용불량자 구제해서 경제 활동에 투입시키고 국민이 일한 만큼 투명하고 공평하게 전 세계에서 전 세대에게 온전하게 돌려주는 진정한 국민 중심, 사람 중심 중산주의 정책이다. 이분은 아주 예리하게 잘 쓰셨어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야. 또 미래를 내다보는 허경영을 다음 대통령 국민 배당금 150니아스라고 하셨네요. 자, 그래서 자, 이분은 다 잘 나가다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윤석만 이분이 허경영을 따라한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 정치인들을 대해서 일침을 가하셨네요. 그것에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더 공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셨죠? 윤석만 논술위원님. 자, 오늘의 시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